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인공지능, 즉 이 AI 도입이 최근 들어서 확산되면서 직업군의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많은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실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기대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점을 찍고 한동안 정체가 됐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2.5년이나 줄어드는 등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공지능 AI 관련 소식인데, AI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죠. AI가 발전하는 건 뭐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AI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또 이제 이렇게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악시오스 인터넷 매체죠. 최근 AI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AI가 대세가 되면 대량 실직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런 우려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상당히 좀 미묘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걱정하지만 반드시 그게 현실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다만 AI 등장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종,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종 등으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직,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기존 직장을 떠나고 또 새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모닝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그 AI에 그 관련해서 아시안들이 갖고 있는 직종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또 AI 등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네요. 예,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그 보고서를 보면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들의 이직 현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임금이라면 뭐 사무보조직, 음식 서빙, 고객 응대, 기계 작동, 상품 운반, 이런 것 등이 이제 저임금직으로 꼽히는데,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또 AI가 쉽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AI에게 밀려서만 이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인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가 급여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다른 직종에 비하면. 그래서 더 높은 직종으로 가서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동한다. 그런 차원에서 변동, 일자리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량 실직 사태는 아니더라도 AI 등장으로 일자리에 상당한 좀 이 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요, 연봉 38,200달러,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38,200달러 이하 노동자들이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옮긴다는 얘기고요. 최고소득 받는 집단보다, 그러니까 고소득 집단보다 직업을 바꿀 그럴 가능성, 위험이 최대 14배나 높다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굳이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죠. 일단 충분한 돈을 받으니까. 대신에 이런 저소득 노동자들이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저소득 노동자들 가운데는 여성이라든가 유색인종,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이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계획대로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원하는 직종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거나 고착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 연구를 보면 이미 2019년부터 작년까지 860만여 명이 이동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같은 산업 내에서도 고소득직으로 옮기거나 아예 분야를 바꿔서 다른 분야를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30년까지, 그래야 이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7년 후까지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1억 1,8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관리직 같은 동일 직종 내에서도 고소득 보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요. 900만여 명, 그 중에 900만여 명 정도는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불러온 어떤 그 파장이 이 고용 시장에 크게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게 오히려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네요. 그래서 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이제 분석한 내용 결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방역 규제 때문에 시작된 자동화 그런 변화였는데 이게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뭐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적게 써도 되니까 좋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가 더 정확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동화가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화의 모델을 이 연구소가 이제 적용했을 때 작업의 21%가 자동화로 사라졌다. 기존 직업의 21%가 이미 자동화로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생성형 AI, 첫 AI보다 더 발달한 생성형 AI를 더 씌웠을 때 그 비율이 30%로 뛰어올랐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30%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생성형 일자리.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그러는데 뭐 LA 타임즈도 요즘요 그 지진 기사 같은 건 AI가 쓴다고 그래요. 그렇죠. 단순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도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많은 직종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죠. 영국의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의 아주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미국인들 기대 수명에 대해서 특별 보도였습니다. 심층 취재했는데 그 결과 미국인들 기대 수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2023년이잖아요. 네. 근데 1990년대 수준까지, 그러니까 30여 년 전 수준까지 후퇴했으니까 참 아주 심각할 정도로 미국의 기대 수명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으로 후퇴하면 어느 정도로 짧아진 거예요? 예, 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그 2021년까지 데이터를 집계했는데요. 그걸 네. 바탕으로 이제 분석한 걸 보면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76.1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선진국 중에 굉장히 적은 나이예요. 76.1세. 일본이 가장 높죠. 84.5세입니다. 84.5세. 스위스도 84세. 그래서 일본과 스위스가 가장 높은데 이 일본과 스위스에 비하면 평균 기대 수명이 미국이 8년이나 짧다. 미국인들이 8년이나 사는 기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이 78세니까 중국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1960년대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포르투갈인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최소 7년 더 길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2018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포르투갈인보다도 1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기대치에 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미국이 1인당 GDP가 7만 달러, 포르투갈은 2만 5천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인보다도 미국인들이 못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점진적으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인데 미국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미국만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 뭐 이런 게 있고요.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 그러니까 제때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하니까 의료 서비스가 불평등한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를 중시하는 이념, 정치 철학 이런 게 뭐 총기 소지 자유 뭐 이런 것과 관계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결합돼서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 그럽니다. 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식습관 식습관이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 큰 이유인데요. 미국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을 꼽으면 심장 질환과 암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그 심장 질환, 암에 보다 훨씬 높은데 그럼 왜 이렇게 걸리느냐? 비만 때문이에요. OECD 그 회원국의 2배에 이르는,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비만율이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성인들 전체 성인들의 5분의 2가 5명 중에 2명이 임상학적으로 비만 상태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뇨병 발병률이 높고요. 당뇨병이 발병하면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육류. 왜 이렇게 비만이냐면 육류라든가 낙농 제품을 비롯해서 가공식품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습관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하면서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남성들의 사망률이 지금 미국에서 높단 말이에요. 높아요. 예. 네. 미국의 젊은 남성 사망률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악 수준입니다. 가장 높아요. 이 15살에서 24살 사이에 이 미국인들 사망률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합니다. 사망률이 3배에 달하고 그럼 왜 이렇게 젊은 미국인들이 사망하냐면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총기입니다. 총기 난사, 총격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19년에 총기로 인한 살인율이 유럽연합의 무려 22배, 미국이 유럽연합의 22배. 유럽연합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잖아요. 그 여러 나라 합친 것보다 22배나 높아요, 미국이. 2019년 총기 살인율이. 총기 다음으로는 마약, 약물. 미국인들 참 마약과 약물 많이 복용하죠. 이 마약과 약물 과다 복용이 젊은 층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숫자가 10만 7천여 명.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공식 사망자가 10만 7천여 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4만 3천여 명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독일의 4배에 달하는데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그래요. 네. 특히나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도시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인들 사망률이 높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요. 링컨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재밌죠. 네네, 재미있는 그 변호사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너무 얘기를 하시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네. 적당히. 아니요, 그 얘기 스토리는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진통제 중독 때문에 중독자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진통제 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 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보십시오. 벽까지로 흘러갔지만. 네. 저는 정말 요새 이 드라마들 자꾸 나와서 정말 솔직히 힘들어요. 그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링컨 변호사는 추천합니다. 네. 잠시 얘기가 좀 네, 네. 다른 쪽으로 갔네요. 자, 그러면은 재난이나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 때문에 죽는 그 사망률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것도 미국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익사, 물에 빠져 죽는 익사라든가 화재, 네. 또 작업 중 사고 이런 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유형의 재난 사고가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네. 예, 2021년에 직장 내 사고 사망률이 그 전년 2020년에 비해서 9%가 증가한 5천 명 이상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직장 내 사망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4천여 명. 2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숨지고 화재 때문에 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영국이 같은 2021년에 직장 내 사망자 숫자가 123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 5천 명 이상이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숨진다는 게 물론 직업 중에 뭐 위험한 높은 직업이 있기는 위험한 하죠. 직업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서유럽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미국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감안하면 미국은 재난이나 사고로 죽을 가능성도 참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이 이게 어떻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좀 문제가 많네요. 네. 여기에 또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도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시스템이 공익이 아닌 자본주의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익적인 그런 그 기관으로서 취급되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데가 아니라 돈 버는 데입니다. 돈 버는 데. 그래서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미국입니다. 민영화돼 있잖아요. 의료가 민영화된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쉽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영국 정부보다는 1인당 의료 지출비가 12,318달러, 영국보다 거의 2배 높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많은 의료비를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데 이게 대부분 고소득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저소득층은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사회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고소득층은 얼마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부분. 캘리포니아도 뭐 7만 달러 넘어가야지 그 저소득층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이라는 거. 그래서 의료보험 없는 미국인이 약 3천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3천만여 명. 임산부 사망률도 미국이 높습니다. 2021년 미국 내 임산부 사망자가 1,205명으로 집계됐고요. 2020년 861명보다 40%가 더 증가했어요. 이렇게 임산부 사망이 증가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임신한
여성들의 사망률도 늘어나고 참 그래서 미국이 이런 그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제학자들은요, 미국인들의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특히 텍사스나 남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네. 사망자도 많은데 이 사람들 특히 열성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또 보수주의자들은 총격이 나도 그것보다 수정헌법 2조가 중요하고 우리의 이 권리다.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 또 마약 약물 때문에 많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보수주의자들은 멕시코의 카르텔을 우리가 공격을 해서 폭격을 해서 카르텔 본부를 무너뜨리자. 이런 주장을 하지 마약 치료제를 배포하고 마약 상담 치료에 뭐 예산을 쓰고 이런 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기사의 끝을 이렇게 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 운동가 유명한 찰리 커크의 발언을 전하면서 기사의 끝을 맺었는데 Live free and die.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어라. 이게 미국 보수주의자가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규제당하기 싫고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살다 죽을래. 이게 미국인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네. 그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는 싫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마디로 미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